정부가 전공의 복귀에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 이날 오후까지 충남 대학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3월부터 사법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당장 실직 위기에 놓였는데 어떤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총선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면서 우리 지역 출마자들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성 예산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짚어봅니다. 충남학교 118곳에서 늘봄 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기간제 교원이 투입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 천안 지역 대학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월 29일 오후 3시 기준 단국대와 순천향대 전공의 250여 명 중 1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 3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이었던 인턴 60여 명 중 4명을 제외한 전원이 임용을 포기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해당 병원의 수술 건수는 절반가량 줄었으며 입원 환자는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2월 안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 박탈 등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콜택시, 시군마다 운영되고 있죠. 예산군에서는 장애인들이 직접 운전기사로도 일하고 있는데 고용 불안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당장 일부 노동자들은 갑작스레 실직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고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예산군 교통약자 지원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모는 운전기사들은 10명. 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사 8명은 장애인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3명이 다음 달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기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센터가 신입 기사 채용에 나선 겁니다.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기사들은 모두 비장애인입니다.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시키고 다음 날 어딘지도 모르는 모처에서 비장애인을 데렸고 7명을 데렸고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노조 측이 센터에 그 이유를 물었지만 특별한 결격 사유 등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운전밖에 없는데 저도 여기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적성에 맞는 것 같고 계속 하고 싶어 갖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도 여기 센터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착잡하고요. 센터 위탁 운영을 맡은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 지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입 채용 공고인 만큼 기존 직원들은 경력자로 분류해 탈락시켰다는 겁니다. 또 신입을 뽑을지 경력을 뽑을지는 운영 여건에 맞춰 센터가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를 관리하는 예산군은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채용 과정에 강제로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 기사들의 고용 안전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공고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은 군에서 지원하겠다고도 했지만 협회가 따르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수차례 지자체 협의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만남 뵙고 관련 증명 자료를 요구를 했고요. 근로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승계할 수 있게끔. 예산군 의회에선 협회가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만큼 올해 말까지 맺어진 위수탁 계약을 즉시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 명백한 부당행위로 간주되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예산군에서는 과단한 결정을 하여 이 위수탁 관계를 계약 해지를 통해서 고용자분들이 안정된 근로 행위가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은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고용 불안을 해소해달라며 센터 출근 전 군청 앞에서 노동단체와 함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고객분들은 예산군의 장애인분들과 고령의 이제 교통 약자분들이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직원들은 상시적으로 그분들의 가정사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 그 편의들을 가지고 안전하게 교통을 모실 수가 있는데, 지금 센터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고용을 단절을 하고, 장애인 콜택시 기사들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곳은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예산을 포함한 단 3곳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홍성과 예산 지역에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충남도청 등 주요 행정기관을 품고 있는 홍성과 예산은 충남의 행정 중심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총선에서 관심 선거구로 꼽히고 있습니다. 홍성 예산 지역 현안과 관전 포인트를 알아봅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모두 승리했던 홍성 예산 지역은 충남의 대표적인 보수 텃밭으로 불립니다. 민주당에서는 험지 중에 험지로 분류되는데 천안을 출마를 준비했던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전략 공천됐습니다. 양 전 지사는 당의 뜻에 따라 홍성 예산으로 지역구를 옮겼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선 홍문표 의원이 경선을 포기하면서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본선행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또 진보당 김영호 전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의장이 출사표를 던졌고, 자유통일당에서는 김원수 전 홍성군의회 의장이 무소속 어청식 전 안희정 충남도지사 비서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진표가 나오자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역 공약인 국립의대 설립이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인구 1000명당 충남 지역 활동 의사수는 1.5명,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때문에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원정 치료를 다니는 등 의료 환경이 열악한 상황. 최근 전공의 파업 등으로 도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주대 예산캠퍼스 국립의대 설립 계획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도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현재 내포 신도시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도시 성장과 발전 속도가 더딘 상황,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총선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선거구에 누가 당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을 대표하는 만큼 주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당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시민을 위한 정치로 회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해묵은 지역 현안들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홍성 예산 선거구는 전 대통령 참모와 전 도지사 간의 대결 등으로 여느 때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획정안을 보면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비례대표는 한 석을 줄인 46석, 지역구는 한 석을 늘린 254석으로 결정됐습니다.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경기 60석, 서울 48석, 부산 18석 등의 순이며 충남은 기존 11석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획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순차적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3월 4일부터 충남 지역 초등학교 110여 곳에서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늘봄학교에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 2강좌 이내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충남교육청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학교 100곳의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채용했습니다. 또 지자체, 대학 등과 연계한 농촌 체험농장과 문화예술 체육 강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노인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이시준 사무국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26일 정기회의에서 노인 교통안전 대책 추진을 논의했는데요. 먼저 도내 노인 교통사고 발생 현황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3명으로 전년 대비 12.5%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수는 11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56.6%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자치경찰의원에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교통사망사고 감소에 초점을 맞춘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교통관계기관과 함께 노인 교통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노인 교통 안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추진하게 됩니까? 네, 의원회 정기회의에서 논의한 교통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시군 노인복지과, 대한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통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고령자 보행사고 다발지역 및 이륜차 이용이 많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안전 홍보 영상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충남형 교통안전 모형을 구성해 분야별 관계기관으로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이 가지고 있는 예산, CCTV 등 모든 자원을 교통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우리 자치경찰의원에서는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망을 구축해 노인 교통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충남도, 경찰 관서, 시군, 관계기관과 함께 협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시준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60대) 남성 A씨가 방화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밤 11시 40분쯤 당진시 송하급 고대리의 한 다세대 주택의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옷가지 등을 쌓아두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집기류 등을 던지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빠른 화재 진압을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해 피의자를 제압 후 검거했습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과 관련해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와 선거 사무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알리는 인쇄물 4,000장을 제작해 이 중 1,900여 장을 지역구 아파트 등 우편함에 넣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 됩니다. 충남조가 3.1절을 맞아 제52회 충남도지사기 역전 경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서산에서 열렸으며 선수와 임원 등 29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충남 15개 시군 대표들은 서산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38.1km를 달렸습니다. 해당 대회는 그동안 이봉주와 지영준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육상 선수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충남도가 서해 중남부 연안에 발령된 저수온특보가 전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저수온특보는 지난해 12월 서해 내만의 주의보 발령을 시작으로 지난달 서해 연안으로 확대된 뒤 지난 27일 전면 해제됐습니다. 올해 겨울철 수온은 평년 대비 최대 1.5도가량 높았고 저수온특보 해제는 지난해 대비 8일 빨랐습니다. 충남도 특보는 해제되었지만 일시적인 수온 하강 우려가 있다며 피해 신고 어가에 대한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숙 충남도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29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으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 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